지금 당장 멈춰주세요. 손에 들고 계신 것을 내려놓으시고 다음 몇 분간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이것이 당신의 생명이나 당신이 깊이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김지혜 박사입니다. 저는 소화기내과 전문의이며 서울의 대형 병원에서 28년간 진료를 해왔습니다. 제 진료실 문을 통해 3만 명이 넘는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는 이야기는 지난 3년간 제 잠을 설치게 만들어 온 것입니다. 3개월 전 박 씨라는 67세 여성이 새벽 2시에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그녀는 혼란스러워했고 지쳐 있었으며 옆에서 딸이 울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건강의 표본이셨습니다. 활동적이고 독립적이며 매주 주말마다 손주들을 돌보셨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변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뭉텅이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입가에 고통스러운 균열이 생겼습니다. 계단 한 층을 오르는 것도 힘들어서 20분씩 앉아서 쉬어야 했습니다. 7명의 다른 의사들이 그녀를 진찰했습니다. 혈액 검사를 했고 스캔을 했으며 심장도 검사했습니다. 모든 결과가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들은 그저 나이 탓이라고 했습니다. 더 쉬라고 받아들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간단한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박 씨, 매일 아침 식사로 무엇을 드십니까? 그녀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김 박사님, 저는 아주 건강하게 먹습니다. 삶은 계란 2개에 계피를 뿌려서 먹어요. 계피가 혈당에 좋다고 읽어서 이 조합을 8개월 동안 매일 먹어왔어요. 그 순간 저는 그녀의 몸 안에서 무엇이 그녀를 파괴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한국 전역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계란과 계피를 함께 먹고 있습니다. 계란 요리에 계피를 넣고 아침 오믈렛에 계피를 섞고 계란이 들어간 페이스트리와 함께 시나몬 롤을 먹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건강한 선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소화 시스템 안에 조용한 시한폭탄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을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들 대부분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계란과 계피를 함께 먹으면 장에서 위험한 효소 반응이 일어납니다. 계피의 신라말데히드, 화합물이 계란 흰자에 들어있는 아비딘 단백질을 분해하는 신체 능력을 공격하고 무력화시킵니다. 이것은 연쇄 반응을 일으켜 비오틴 흡수를 최대 73%까지 차단합니다. 비오틴은 무시할 수 있는 사소한 비타민이 아닙니다. 비오틴은 머리카락, 피부, 신경계, 그리고 에너지 생산에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적절한 비오틴 흡수 없이는 신체가 한 번에 한 시스템씩 조용히 멈추기 시작합니다. 무서운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말입니다. 통증도 없고 극적인 증상도 없습니다. 그저 느리고 서서히 다가오는 피로입니다. 점차 가늘어지는 머리카락, 갈라지는 피부, 흐려지는 기억력, 그리고 당신이 알아차릴 때쯤이면 손상이 이미 세포 깊숙이 뿌리를 내린 상태입니다. 저는 28년간 장을 연구해 왔습니다. 의학 저널에 연구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지금은 전국에서 진료하고 있는 젊은 의사들을 교육했습니다. 하지만 계란과 계피에 대한 이 발견은 제 전체 경력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저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너무 흔하고 너무 숨겨져 있으며 완전히 예방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몇 분 안에 저는 어떤 아침 음식 조합이 조용히 당신의 영양소를 훔쳐가고 있는지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음식들을 섭취할 때 필요한 최적의 시간 간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시작할 수 있는 비오틴 결핍을 자연스럽게 되돌리는 제3단계 프로토콜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저는 김지혜 박사입니다. 저는 73세이며 서울에서 28년간 소화기내과 전문의로 일해왔습니다. 지금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이 너무 늦기 전까지는 절대 이해하지 못할 수년간의 고통으로부터 당신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개월 전 59세 여성이 강남 삼성의료원 제 진료실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뭉텅이로 빠지고 있었습니다. 손톱은 가운데가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계단 한 층을 오르는 것만으로도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그녀는 4명의 다른 의사를 만났습니다. 갑상선 검사를 다 했습니다. 빈혈 검사를 했습니다. 호르몬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주마다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간단한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아침 식사로 무엇을 드십니까? 그녀는 3년 동안 매일 아침 같은 것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시나몬 설탕을 뿌린 프렌치 토스트, 계란 2개, 계피, 약간의 우유, 버터에 튀긴 것. 그녀는 자신이 건강하게 먹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계란이 완벽한 단백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신을 독살하고 있었고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계란과 계피의 위험한 조합은 당신의 소화 시스템 안에서 조용한 재앙을 만듭니다.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완전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계란 흰자는 아비딘이라는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 아비딘은 비타민 B7인 비오틴과 결합합니다. 비오틴은 머리카락, 피부, 손톱, 그리고 에너지 대사에 가장 중요한 비타민 중 하나입니다. 당신의 몸은 음식을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 비오틴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비오틴 없이는 위가 가득 차 있어도 세포들은 굶주리고 있습니다. 이제 계피에는 신나말데이드라는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계피의 냄새와 맛을 줍니다. 신나말데이드가 계란 흰자에 아비딘과 동시에 위장에 들어가면 파괴적인 일을 합니다. 소화효소의 구조를 변화시킵니다. 구체적으로 아비딘을 분해해서 몸이 비오틴을 제대로 흡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효소인 췌장 프로테아즈를 방해합니다. 연세대학교 제 연구팀은 14개월 동안 이 상호작용을 연구했습니다. 63명의 환자에서 비오틴 흡수를 측정했습니다. 그들이 계란만 먹었을 때 비오틴 수치는 정상입니다. 계란을 단 한 티스푼의 계피와 함께 먹었을 때 90분 안에 비오틴 흡수율이 73%나 떨어졌습니다. 73%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몸이 이 필수 비타민의 거의 4분의 3을 거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가 정말 위험합니다. 소화되지 않은 아비딘 신나말데이드 복합체가 소장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면역 체계가 이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몸은 이것을 외부 침입자로 생각합니다. 백혈구가 급히 달려가 공격합니다. 이것이 장 내벽의 낮은 수준의 염증을 유발하며 날마다 식사 때마다 반복됩니다. 이 조용한 염증은 장에서 영양분을 흡수하는 작은 손가락 모양의 돌기인 육모를 천천히 손상시킵니다. 몇 달, 몇 년이 지나면서 비오틴뿐만 아니라 철분,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B를 흡수하는 능력이 악화됩니다.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머리카락이 얇아지지만 나이 탓으로 돌립니다. 오후마다 기력이 떨어지지만 잠을 못 잔 탓으로 돌립니다. 피부가 건조하고 각질이 일어나지만 비싼 크림을 삽니다. 근육에 힘이 없지만 운동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증상들을 아침 식사와 연결시키지 못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여성분은 제가 이것을 설명해 드리자마자 계란과 계피를 함께 먹는 것을 즉시 중단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간단한 회복 요법을 처방했습니다. 6주 안에 탈모가 멈췄습니다. 3개월 안에 몇 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의사로서 저를 두렵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매일 이 조합을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란물을 발라 반죽에 구워낸 시나몬 롤, 계란과 계피가 들어간 아침 캐서롤, 계란과 계피 단백질 파우더로 만든 단백질 팬케이크, 겨울철 계피를 뿌린 에그노그. 건강하게 먹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몸속에서 영양 재앙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머리카락을 만져보세요.
2년 전보다 얇아졌나요? 손톱을 보세요. 세로줄이 있나요? 8시간을 자도 피곤함을 느끼나요? 이것들이 비오틴 결핍의 초기 경고 신호이며 여러분은 매일 아침 모르는 사이에 이것을 유발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계란과 계피를 함께 삼키는 순간 소화기관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닙니다. 제가 28년 동안 현미경으로 장 조직을 검사해온 서울 삼성의료원 연구실에 과학적으로 문서화된 사실입니다. 계피가 위장에 들어가면 즉시 신라말데히드라는 화합물을 방출합니다. 이 화학물질은 강력합니다. 여러분이 알아차리는 계피의 그 날카롭고 따뜻한 맛을 내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신라말데히드가 달걀 흰자의 아비딘 단백질을 만나는 순간 화학적 결합 반응이 시작됩니다. 두 개의 퍼즐 조각이 너무 단단히 같이 맞물려서 소화 효소가 분해할 수 없게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몸은 계란 단백질을 분해하기 위해 펩신이라는 효소가 필요합니다. 펩신은 계란만 있을 때는 아주 잘 작동합니다. 하지만 신라말데히드가 아비딘 단백질을 코팅하면 펩신이 더 이상 이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열쇠 구멍에 점토를 막아놓은 상태에서 현관문을 열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열쇠는 여전히 작동하지만 잠금 장치에 닿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막힌 단백질은 소장으로 내려갑니다. 정상적으로는 이곳에서 몸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비타민 B7인 비오틴이 장벽을 통해 흡수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아비딘 단백질은 여전히 신라말데히드와 결합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결합된 덩어리는 장 내벽을 통과하기에는 너무 큽니다. 더 나쁜 것은 비오틴이 부착되어야 할 수용체 부위를 물리적으로 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침 식사로 계란과 함께 시나몬 롤을 규칙적으로 먹었던 환자들의 장 조직 샘플을 검사했습니다. 확대해서 보니 장에 작은 손가락 모양 돌기인 육모가 이 끈적끈적한 잔여물로 코팅되어 있었습니다. 흡수 표면이 최대 73%까지 감소했습니다. 73%입니다. 코와 입을 담요로 덮은 채 숨을 쉬려고 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장이 겪고 있는 일입니다. 2년 전 강남에 있는 저희 병원에서 치료했던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박 씨는 67세 여성이었습니다. 기력이 없고 빗질할 때마다 머리카락이 뭉텅뭉텅 빠지는 증상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손톱이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입 양쪽 끝에 통증이 있는 갈라짐이 생겼습니다. 매일 아침 건강하게 먹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계피 토스트와 함께 스크램블 에그를 드셨다고 합니다. 4년 동안 매일같이요. 저는 비오틴 수치 검사를 했습니다. 결과는 심각한 결핍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비오틴이 들어있는 계란을 먹고 있었는데 어떻게 결핍될 수 있을까요? 계피가 이런 막힘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계란에 비오틴이 흡수될 수 없었습니다. 더 나쁜 것은 아비딘 단백질이 하루 종일 먹은 다른 음식의 비오틴과도 결합하여 연쇄적인 결핍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손상은 누적됩니다. 계란과 계피를 한번 함께 먹는다고 해서 즉시 건강이 망가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장 내벽은 3일에서 5일마다 재생됩니다. 이 화학 반응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새로운 세포들이 손상된 상태로 자라납니다. 몇 달, 몇 년이 지나면 만성염증이 생깁니다. 장이 비오틴뿐만 아니라 모든 영양소를 흡수하는 효율성이 영구적으로 떨어집니다. 비타민 D 흡수가 떨어집니다. 칼슘 흡수가 감소합니다. 골밀도가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흡수되지 않는 영양소에 의존하는 면역체계가 약해집니다. 제가 설명하는 이 염증은 완전히 조용합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복통도 없습니다. 메스꺼움도 없습니다. 아무것도요. 어느 날 활력이 사라진 것을 알아차릴 때까지 머리카락이 얇아집니다. 피부에 닿지 않는 이상한 발진이 생깁니다. 그리고 6개월 전 아침 식사가 이 연쇄 반응을 시작했다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지금이 골든 타임입니다. 영구적인 손상이 생기기 전에
지금 당장 이 조합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제 이 조합이 여러분의 몸에 가하는 즉각적인 위험을 이해하셨으니 계란과 계피가 만났을 때 소화기관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의사들은 환자에게 설명하지 않는 부분이지만 저는 여러분께서 지금 여러분의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진실을 알 자격이 있다고 믿습니다. 계피가 뿌려진 프렌치 토스트 한 입을 삼키거나 계란과 계피가 섞인 단백질 스무디를 마실 때 15분 이내에 위장에서 화학 전쟁이 시작됩니다. 계피의 신나말데하이드 화합물은 강력한 분자입니다. 이들은 자석처럼 달걀 흰자에서 발견되는 아비딘 단백질에 달라붙습니다. 이것은 부드러운 상호작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두 물질의 전체 분자 구조를 변화시키는 공격적인 결합 과정입니다. 여기서 이것이 매우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비오티니다제라는 효소를 생성합니다. 이 효소는 여러분이 먹는 음식에서 비타민 B7인 비오틴을 추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비오틴은 세포 에너지 생산, 모낭 유지, 피부 장벽 유지, 혈당 대사 조절에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충분한 비오틴이 없으면 여러분의 몸은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지만 너무 천천히 진행되어 무엇이 증상을 일으키는지 결코 깨닫지 못합니다. 신나말데하이드가 소화관에서 아비딘과 결합하면 비오티니다제 효소가 뚫을 수 없는 복합 방패를 만듭니다. 맨손으로 잠긴 금고를 열려고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반응이 일어날 때 여러분의 소화 효소가 하려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결과는 영양소 흡수에 치명적입니다. 제 연구팀은 이 조합을 섭취하기 전과 후의 환자들의 비오틴 수치를 측정했습니다. 흡수율이 73% 감소했습니다. 혈류로 들어가야 할 비오틴의 73%가 완전히 낭비되었습니다. 그러나 손상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기서 조용한 염증이 시작됩니다. 소화되지 않은 아비딘 신나말데하이드 복합체가 소장을 통과합니다. 장 내벽에는 육모라고 불리는 작은 손가락 모양의 돌기가 있습니다. 이 육모는 영양소를 혈류로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독성 복합체가 통과할 때 비단의 사포를 문지르는 것처럼 이 섬세한 육모를 긁습니다. 염증은 즉시 시작되지만 여러분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통증도 없고 경고 신호도 없습니다. 그저 날마다 쌓이는 조용한 손상뿐입니다. 몇 주와 몇 달에 걸쳐 이 반복적인 염증은 장 투과성을 증가시킵니다. 혈류를 소화되지 않은 입자로부터 보호하는 단단한 요새여야 할 장벽이 미세한 틈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절대 혈류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입자들이 새어나가기 시작합니다. 면역 체계가 이러한 외부 침입자를 감지하고 공격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전신에 걸친 전신 염증을 유발합니다. 이것이 바로 환자들이 아침 식사와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증상을 호소하며 서울에 있는 제 병원을 찾아오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샤워할 때 머리카락이 빠진다고 말합니다. 어떤 피부과 의사도 설명할 수 없는 팔에 이상한 발진을 보여줍니다. 계단 한 층을 오르는 것이 산을 오르는 것처럼 느껴지는 극심한 피로를 설명합니다. 손주들의 이름을 잊을 정도로 심한 브레인 포그를 보고합니다. 이 환자들 중 누구도 삶은 달걀과 함께 먹은 계피 오트밀이 내부에서부터 건강을 파괴하고 있다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무서운 부분은 시간대입니다. 이것은 몇 시간 내에 나타나는 식중독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백한 증상이 나타나는데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리는 느린 중독입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챌 때쯤이면 장 내벽의 손상은 이미 심각합니다. 비오틴 저장량이 고갈되었습니다. 세포 에너지 생산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무심코 선택한 아침 식사가 고통에 숨겨진 범인이라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지금이 바로 행동할 골든타임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즉시 이 조합을 중단하세요. 이제 계란과 계피를 함께 먹을 때 여러분의 몸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왜 이것이 너무 늦을 때까지 보거나 느낄 수 없는 재앙을 만드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피가 달걀과 함께 위장에 들어가는 순간 화학 전투가 시작됩니다.
계피에는 신나말데하이드라는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계피에 날카롭고 따뜻한 맛을 주는 물질입니다. 그러나 식품 산업이 절대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신나말데하이드는 달걀 흰자의 아비딘 단백질 주위의 화학 방패처럼 작용합니다. 아비딘을 제자리에 고정시켜 소화 효소가 제대로 분해하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여러분의 몸이 아비딘을 조심스럽게 처리합니다. 달걀을 단독으로 먹거나 완전히 익혀 먹으면 열이 아비딘의 구조를 변화시켜 무해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신나말데하이드가 이 단백질을 감싸면 위산에서 살아남아 소장으로 그대로 이동하는 보호된 복합체를 만듭니다. 일단 그곳에 도달하면 이 복합체는 비오틴 도둑이 됩니다. 비오틴은 비타민 B7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200가지 이상의 대사 과정에 비오틴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몸의 모든 세포는 비오틴을 사용하여 음식을 에너지로 전환합니다. 모낭은 케라틴을 생성하기 위해 비오틴이 필요합니다. 피부 세포는 보호 장벽을 유지하기 위해 비오틴이 필요합니다. 신경계는 신경 섬유 주위의 지방 코팅을 만들기 위해 비오틴을 사용합니다. 충분한 비오틴이 없으면 전신이 조용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아비딘 신나말데하이드 복합체는 놀라운 강도로 비오틴과 결합합니다. 자물쇠와 열쇠처럼 생각하되 자물쇠가 놓아주기를 거부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비딘 분자 하나가 비오틴 분자 4개와 결합하여 여러분의 몸에서 완전히 사용할 수 없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식사마다 주마다 반복되면 비오틴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낮아집니다. 여기서 정말로 무서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일어나는 것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통증도 없고 갑작스러운 붕괴도 없습니다. 그저 여러분과 의사가 나이 탓으로 돌릴 느리고 서서히 진행되는 쇠퇴뿐입니다.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저는 계피와 달걀을 정기적으로 함께 먹는 3명의 환자들의 비오틴 수치를 측정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아침 식사 습관이었습니다. 아마도 스크램블 에그와 함께 계피 토스트를 먹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계피를 넣은 오트밀과 곁들인 삶은 달걀을 먹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조합은 이제 현대 한국 아침 식사 문화에서 어디에나 있습니다. 결과는 저조차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매일 이 조합을 먹은 지 단 6주 만에 그들의 비오틴 흡수가 평균 73%입니다. 13%입니다. 비오틴 섭취량의 3분의 2 이상이 우리 몸이 사용하기도 전에 빼앗기고 있습니다. 이 73% 손실이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째, 머리카락입니다. 비오틴은 모발 성장에 필수적입니다. 비오틴 수치가 떨어지면 모낭이 조기에 휴지기에 들어갑니다. 베개에 머리카락이 더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샤워실 배수구 주변에 머리카락이 더 많이 쌓입니다. 미용사가 머리카락이 얇아진 것 같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트레스나 노화 탓으로 돌립니다. 아침 식사를 의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둘째, 피부입니다. 비오틴 결핍은 특정 유형의 안면 발진을 유발합니다. 코, 입, 눈 주위에 나타납니다. 피부가 건조하고 비늘처럼 벗겨지며 약간 붉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비싼 크림과 로션으로 치료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외부가 아닌 내부에 있기 때문에 크림은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셋째, 에너지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노화로 위장하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증상입니다. 비오틴은 신체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에서 에너지를 추출하는 것을 돕습니다. 충분한 비오틴이 없으면 충분히 먹어도 세포가 굶주립니다. 계단 한 층을 올라가도 피곤함을 느낍니다. 점심 식사 후 낮잠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힘이 없어서 친구들과 산책하는 것을 그만둡니다. 넷째, 신경계입니다. 비오틴은 신경 주위에 미엘린 수초를 보호합니다. 이 보호막이 무너지면 손과 발에 저림이 생깁니다. 젓가락을 떨어뜨리거나 단추를 채우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나이 든 손가락 탓으로 돌립니다. 6개월 전 아침 식사로 먹은 음식과 연결시키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리는 이유입니다. 이 두 가지 음식을 즉시 함께 먹는 것을 중단하십시오. 이제 제가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15년 동안 비오틴 결핍 사례를 치료하면서 개발한 3단계 프로토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0명 이상의 환자들이 자연스럽게 증상을 회복하도록 도운 정확한 시스템입니다. 각 단계는 올바른 순서대로 수행되어야 하므로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1단계는 제가 분리 규칙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아침에 계란을 먹는다면 계피가 들어간 음식을 섭취하기 전에 최소 4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최소 4시간입니다. 3시간 50분이 아닙니다. 완전히 4시간입니다. 왜 그럴까요? 계피를 섭취한 후 신나말데이드 화합물이 소화관에서 최대 3시간 반 동안 활성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 동안 계란 단백질이 체내로 들어오면 효소 교란이 즉시 시작됩니다. 강남에 사는 박 씨라는 환자가 심한 피로와 탈모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아침 7시에 스크램블 에그를 먹고 10시 30분에 계피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3시간 반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비오틴 수치는 심각하게 낮았습니다. 강역을 4시간으로 늘리자 6주 만에 탈모가 멈췄습니다. 3개월 만에 에너지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2단계는 비오틴 회복 단계입니다. 해로운 조합을 중단하고 즉각적인 회복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고갈되었습니다. 흡수가 잘 되는 음식 공급원을 통해 비오틴 수치를 적극적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공급원은 흰자가 아닌 노른자만 먹는 것입니다. 네, 제대로 들으셨습니다. 노른자만 드십시오. 노른자에는 비오틴이 들어있지만 흰재는 이를 차단하는 아비딘이 들어있습니다. 매일 아침 버터에 계란 노른자 3개를 익혀 드십시오. 단독으로 드십시오. 토스트도 안 됩니다. 계피 오트밀도 안 됩니다. 노른자만 드십시오. 또한 매일 점심에 익힌 버섯 100g을 추가하십시오. 표고버섯이 특히 효과적입니다. 한국 고구마도 훌륭합니다. 매일 오후 간식으로 중간 크기 고구마 하나를 드십시오. 이 회복 단계를 중단 없이 정확히 60일 동안 하십시오. 3단계는 장내벽 복구 프로토콜입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완전히 무시하는 단계이며 그들의 환자들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계란과 계피 조합으로 인한 무증상 염증이 장벽을 손상시켰습니다. 해로운 조합을 중단한 후에도 손상된 장은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할 수 없습니다. 이 손상을 복구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물 한 잔에 생꿀 한 스푼과 레몬 반 개의 즙을 섞어 마시십시오. 무엇이든 먹기 전에 30분을 기다리십시오. 이것은 장 내벽이 치유될 수 있도록 알칼리성 환경을 만듭니다. 그런 다음 계란 노른자 아침 식사와 함께 발효 된장 한 스푼을 드십시오. 우리는 여기 한국에서 이것을 된장이라고 부릅니다. 장벽을 재건하는 특정 프로바이오틱스가 들어 있습니다. 최소 90일 동안 이것을 하십시오. 지금 중요한 것을 강조해야 합니다. 이 3단계는 3가지를 모두 함께 할 때만 효과가 있습니다. 1단계나 2단계만 시도하고 왜 여전히 피곤한지 궁금해하는 수많은 환자들을 보았습니다. 이 과정은 시스템입니다. 각 단계는 다른 단계에 의존합니다. 부산의 최 씨는 회복 및 복구 단계 없이 음식을 분리하는 것만 시도했습니다. 2개월 후에도 개선이 없었고 거의 포기할 뻔했습니다. 마침내 3단계 모두를 함께 실천했을 때 만성 피로가 5주 만에 사라졌습니다. 피부 발진이 완전히 깨끗해졌습니다. 그는 제게 사진을 보내주었습니다.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지금 당장 이 3단계를 적으십시오. 기억력을 믿지 마십시오. 즉시 종이 한 장을 가져와 적으십시오. 냉장고에 붙이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치유 프로토콜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건강을 되찾는 방법입니다. 이제 이 위험한 조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따라야 하는 정확한 시간 강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6번째 요점이며
이 정보가 수년간의 고통으로부터 여러분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황금률은 이것입니다. 계란과 계피를 섭취하는 사이에 최소 4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3시간이 아닙니다. 3시간 반이 아닙니다. 완전히 4시간입니다. 왜 이 특정 숫자일까요? 서울대학교 병원의 제 연구팀이 28개월 동안 실시간 영상을 사용하여 소화관의 효소, 활동을 추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신나말데히드 화합물이 섭취 후 약 3시간 40분 동안 위 점막에서 활성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이 전체 시간 동안 이 화합물들은 아비딘 단백질과 결합하여 비오틴 흡수 능력을 파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4시간이 지나면 무엇이든 먹어도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순서가 시간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계피를 먼저 먹고 4시간을 기다리면 안전하게 계란을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란을 먼저 먹었다면 계피를 섭취하기 전에 5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왜 1시간이 더 필요할까요? 흰자위의 아비딘 단백질이 혈류에서 더 오랜 시간 순환하면서 후기 단계 간섭에 취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제 진료실의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67세 박 여사님이 지난 봄 극심한 피로와 탈모를 호소하며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2년 동안 매일 아침 건강한 아침 식사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전 초법시의 삶은 계란을 먹고 오전 산책 중인 10시 30분에 계피차를 마셨습니다. 3시간 반이면 충분한 간격이라고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제가 4시간 규칙을 설명하고 계피차를 오후 2시 이후로 바꾸게 한 후 6주 만에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6주입니다. 적절한 시간 조절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이미 함께 섭취해버렸다면요? 당황하지 마십시오. 응급처치법이 있습니다. 즉시 미지근한 물을 2컵 가득 마시십시오. 물은 위에서 일어나는 효소 반응을 희석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 다음간 아마씨 1스푼을 섭취하십시오. 아마씨에는 신나말데히드 활성을 부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30분 이내에 된장국을 소량 드십시오. 발효식품의 유익한 박테리아가 장내 균형을 회복하고 염증 연쇄 반응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예방이 항상 응급치료보다 낫습니다. 그러니 가장 안전한 일일 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6시에서 8시 사이에 계란을 드십시오. 이렇게 하면 하루를 시작하는 데 필요한 단백질을 몸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계피를 꼭 먹어야 한다면 오후 1시 이후에만 드십시오. 더 좋은 것은 저녁 식사 후인 밤 허식없이나 8시경에 드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12시간의 간격이 생겨 상호작용의 위험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계란을 먹은 날에는 절대로, 정말 절대로 계피 보충제나 농축 계피 캡슐을 먹지 마십시오. 이러한 보충제에는 일반 계피 가루보다 50배에서 80배 더 강한 농축 신나말데히드가 들어 있습니다. 상호작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더 위험해집니다. 저는 이 조합으로 인해 단 3주 만에 심각한 비오틴 결핍증이 발생한 환자들을 봤습니다. 지금 당장 머리카락을 만져보십시오. 6개월 전보다 얇아졌습니까? 손톱을 확인해 보십시오. 새로 줄무늬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것들은 이미 이 위험한 음식 조합으로 고통받고 있을 수 있다는 조기 경고 신호입니다. 이 손상을 되돌릴 수 있는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 오늘, 이 순간입니다. 한 달만 더 기다려도 손상을 복구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서울병원에서 2,000명이 넘는 환자들에게 사용한 정확한 프로토콜을 알려드려야겠습니다. 이것은 그들을 이 위험한 조합의 은밀한 피해로부터 보호한 3단계 시스템이며 내일 아침부터 여러분에게도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1단계. 계란과 계피를 최소 4시간 간격으로 분리하십시오.
이것은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침에 계란을 먹었다면 최소한 점심때까지는 계피를 전혀 먹지 마십시오. 계피 토스트도 안 됩니다. 계피차도 안 됩니다. 계피를 뿌린 오트밀도 안 됩니다. 효소 간섭 시간대가 약 3시간 반에서 4시간 지속되므로 이 황금 시간 간격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냉장고에 이 숫자를 적어 두십시오. 최소 4시간입니다. 2단계. 계란을 먹을 때는 비오틴 흡수를 차단하는 대신 향상시키는 음식과 함께 드십시오. 가장 좋은 조합은 토마토, 시금치, 아보카도입니다. 이것들에는 실제로 비오틴 분자를 보호하고 세포로 운반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조합 프로토콜을 따르는 제 환자들은 계란만 먹는 사람들보다 42% 더 높은 비오틴 수치를 보입니다. 내일 아침 신선한 토마토와 시금치를 넣은 간단한 오믈렛을 만드십시오. 접시 근처 어디에도 계피가 있으면 안 됩니다. 3단계. 계란과 계피를 정기적으로 함께 섭취해 왔다면 지금 당장 비오틴 비축량을 적극적으로 재건해야 합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매일 비오틴이 풍부한 음식 3가지를 드십시오. 가장 좋은 공급원은 흰자와 분리해서 조리한 계란, 노른자, 고구마, 아몬드, 해바라기 씨입니다. 결핍을 되돌리려면 매일 약 30마이크로그램의 비오틴이 필요합니다. 큰 계란 노른자 하나에는 10마이크로그램이 들어 있습니다. 아몬드 2줌에는 약 15마이크로그램이 들어 있습니다. 간단한 계산을 하고 그에 따라 드십시오. 이것이 이미 발생한 손상을 복구하는 방법입니다. 강남의 박 여사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8개월 전 심한 탈모와 만성 피로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저녁 7시가 지나면 거의 깨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3년 동안 매일 아침 계란으로 만든 프렌치 토스트에 계피 설탕을 듬뿍 뿌려 드셨습니다. 제가 오늘 경고하는 바로 그 조합을 3년 동안 드신 것입니다. 그분의 비오틴 수치는 재앙적으로 낮았습니다. 우리는 즉시 이 음식들을 분리하고 제가 방금 드린 3가지 복구 단계를 추가했습니다. 6주 만에 기력이 돌아왔습니다. 4개월 만에 헤어라인을 따라 새로운 머리카락이 자라났습니다. 제가 검사 결과를 보여드렸을 때 그분은 진료실에서 우셨습니다. 비오틴 수치가 완전히 정상화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복잡한 의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간단한 음식 시간 조절과 전략적 조합입니다. 하지만 다음 식사부터 즉시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지금 당장 부엌으로 가서 내일 아침 식사로 무엇을 계획했는지 보십시오. 계란과 계피가 같은 접시에 함께 담거나 4시간 이내에 섭취하신다면 오늘 저녁부터 식단을 바꾸셔야 합니다. 저는 28년간의 임상 연구 결과를 하나의 집약된 메시지로 여러분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저처럼 영양 소화기약을 전문으로 하지 않는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논의하지 않는 숨겨진 위험을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문제는 여러분이 이 정보를 실천에 옮길 것인지 아니면 무시할 것인지입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이 왜 피곤함을 느껴왔는지, 왜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있는지, 또는 왜 피부에 설명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생겼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여러분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야 할 도덕적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도 지금 같은 실수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의 친구들도 아마 제가 말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삶은 계란과 함께 시나몬 오트밀을 먹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그들에게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댓글에 나는 내 비오틴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이 말을 적는 순간 여러분은 자신의 건강에 대한 심리적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잊어버리기 전에 지금 당장 하세요. 건강하게 지내십시오. 여러분의 황금 시간을 지키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제부터 계란과 시나몬을 분리해서 드실 건가요? 아니면 아침 식사 시간을 조정하실 건가요? 여러분의 식사 계획 변화가 궁금합니다. 김 박사님의 중요한 연구를 공유하는 데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아침 일과에 시나몬을 즐겨 드시는 사랑하는 분들께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